창신고등학교 3학년 영어2 에피소드 네 번째 시간. 저는 최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영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매 수업 시간 켜놓고 그냥 딴짓하기보다도 이왕 듣는 수업 열심히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할 것이 쌓이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매일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시 준비를 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 수업만 하면 조금 더 지겨운 감이 있으니까 수업 시작 전에 간단하게 입시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만 하더라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잘 안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위에 상단부터 같이 보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원래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날 수시를 쓰는 학생부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서 9월 16일로 거의 2주 이상 뒤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머지도 다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능일은 12월 3일, 12월에 수능을 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통지일도 며칠 단축을 해서 수능을 치고 10일 만에 바로 발표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작년 기준으로는 9월 초순에 수시 원서를 쓰던 우리가 언제 쓰게 되냐면 바로 9월 23일 날부터 9월 28일 중에 이제 그 중에 3일 이상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원서를 대학마다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23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3일만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최소 학교마다 취향에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평일 3일 기준으로 선발을 원서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원서를 쓰시고, 전형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89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안에 면접이라든지 서류 평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능 최저 기준 만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간에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선발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9일, 즉 거의 3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제 긴 장정이 벌어지고 27일 날 최초 합격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가 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 가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록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요 사이에 하게 됩니다. 이제 10만 원, 뭐 학교마다 좀 다른데 보통 10만 원 내외에 그 예치금을 이제 넣습니다. 넣고 내가 이 학교에 가겠다라고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학생들 중에 만약에 2개의 학교를 합격하면 한 군데는 등록을 하고 한 군데는 등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이제 미등록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대한 충원 합격, 즉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4일까지 이 기간 사이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추합도 마감이 되는 것이 1월 5일. 그래서 그 사이에 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요 사이까지 요 발표 이후부터 계속해서 등록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합을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까지가 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면, 합격이 되면 여기까지만 전형을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6개의 수시를 다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1월 5일에도 결정이 안 나겠죠. 그러면 이제 1월 7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1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형이 다르니까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저 원서를 넣는 기간이 다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군 같은 경우에는 13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나군은 21일부터 28일, 그 다음에 다군은 1월 29일부터
5일까지. 그러면 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원서는 이 3일 안에 한 번에 다 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 평가를 이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겁니다. 전형기간이라는 거는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러면 합격자 발표는 언제? 2월 7일 날. 요때도 최초 합격자가 또 있겠죠. 최초 합격자 발표를 요날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또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으면 추가 합격 기간 마감일이 18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감도 19일이 되겠네요. 자, 그 이후에도 대학 같은 경우에 미달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능만 끝나면 모든 입시 전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2월 말까지 특히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월 말까지 우리가 대학교가 확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로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짧게 수능만 쳐봐라 내가 엄청 놀 거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도 수시원서, 정시원서 모두 내년 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같이 수능 준비, 또 내신 준비, 수시 준비, 정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이야기 들으니까 슬슬 마음이 급해오죠. 예, 그거는 그거고 우리 또 공부는 공부니까 차분하게 또 영어 지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주었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도 역시나 관계없는 흐름과 관계없는 흐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제와 상관이 없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80페이지입니다. 수능 특강 8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기 바로 앞에까지 여기가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f you stop to think about 자, 여기서 우리 보통 stop 하면은 멈추다인데 to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했는데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근데 여기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멈춘다면 이 말이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멈춘다. 바로 그냥 얼렁뚱땅 생각하는 건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말입니다. Think about all of the tiny parts. 자, tiny 하면 작은이잖아요. part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의 모든 것. 근데 어떤 작은 부분이 뭐냐면은 that make up any one thing. 어떠한 한 가지를 make up 하면 화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형성하다, 구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그러면 어떠한 하나를 구성하는 그런 작은 파트, 작은 부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you could be thinking 너는 could be thinking could니까 과거에 그럴 수 있었다 보다도 여기서는 추측 또는 가능성의 could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뭐 하겠지? be thinking 생각을 하게 되겠지. 우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겠지. 무엇에 대해서?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it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것을 구성하는 작은 부분의 모든 것이 되겠네요. For quite some time. 자, 이런 거 잘 알아야 됩니다. Quite some time. 딱 보니까 quite some time. 긴 시간이게, 짧은 시간이게. 이런 거 잘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요런 느낌 딱 보니까 some time. 꽤나 긴 시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역시나 맞습니다. For a long time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 말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뭐가? 어떤 한 가지 것을 구성하는 것을 어떤 한 가지 여기 상단 보세요 화면에 어떤 것을 구성하는 파트
부품이잖아요. 부분들의 모두를 다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크죠? 그런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tiny parts, 아주 작은 부품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생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타이어부터 뭐 핸들, 뭐 가죽, 의자, 뭐 여러 가지 기어, 엔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 그만큼 복잡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게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마음속에 놓고 뭔가 전체 완성된 물건을 구성하는 작은 부품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본문 읽으면서 내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입니다. There are almost an infinite number of things.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랑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이런 거 an infinite number of 딱 봤을 때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은 on 끊고 infinite 끊고 number 끊고 of 다 끊어서 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infinite는 뭡니까? 무한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무한한. 그리고 number는 숫자. 무한한 숫자의 물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n infinite number of 구문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의미는 큰 차이는 없는데 구문을 쪼개가지고 나노 단위로 보느냐 아니면 전체들을 한 번에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영어 실력의 언어의 감각의 차이인데 영어 부족한 친구들도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구문을 처음 보더라도 an infinite number of가 많은 사실은 그냥 many 많은 무수히 많은이라고 하는 간단한 의미구나. 왜냐하면 많은 숫자의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의미인데 되게 어려워 보이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것들이 there are almost 거의 무한한 숫자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influence 동사 이걸 가리키겠죠? 그래서 영향을 주다 그리고 impact 그리고 이것 또한 영향을 주다겠네요. 둘 다 영향을 미치고 또 충격을 주고 impact 그죠? 그래서 그런 any larger things 더 큰 것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충격을 주는 그런 무한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다? write down 하면 어디에 이르기까지 to atom 하면 원자죠. 그리고 smaller 원자보다 더 작은 거 분자가 되겠네요. 더 작은 molecules 분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보다도 어떠한 거 larger 더 큰 것에 영향과 충격을 미치는 무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one thing, 어떤 것의 tiny parts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어떤 대상에 있어서 그것의 작은 부품들의 총합 전부 다 부품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왜? 작은 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1번에서 또한 원자나 완전 분자 단위의 아주 작은 것들이 자신보다 큰 것에 그러니까 원자가 어떤 원자이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바뀌는 것처럼 분자가 어떤 분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처럼 작은 단위가 자신보다 더 큰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매우 많고 무한한 숫자에 가깝더라라고 하는 것이 1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선 문장과 1번 문장이 연결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1번까지는 연결되는 걸로 보았고요.
for example 먼저 해석해 주는 거 아시죠? 삽입 구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석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요. looks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인다. 뭐처럼 보인다? A big hunk. hunk 하면 덩어리. 그래서 어떤 덩어리처럼 보입니까? 메탈. 그렇죠? 철과 유리로 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겠죠. 컴퓨터를 딱 보니까 컴퓨터는 그냥 쇠랑 유리로 되어 있는 덩어리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if you look closer, 더 가까이에서 본다면 그런데 뭐 하면서? moving,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무엇을? 너의 방식을 어디로부터? big things, 큰 것으로부터 어디까지? tiniest part, 작은 부분까지. 큰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큰 이 본체, 컴퓨터 본체의 모습 또는 뭐 모니터까지 구성품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tiny, 조그만한 뭐 램, 그 다음에 뭐 CPU, 뭐 이런 거 조그만한 부품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펜, CPU 펜, 너무 디테일한가요?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한번 좀 더 큰 단위로부터 큰 것으로부터 작은 부분으로 근데 그 작은 부분은 뭐냐면 메이크업 컴퓨터를 뭐 하고 있어요?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작은 부분까지 큰 껍데기에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아주 tiniest 가장 작은 부품까지 우리의 방식을 우리의 바라보는 눈을 moving 이동시키면서 가까이에 본다면은 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you start to see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How computer is really many smaller things combined to make something bigger. 자 여기서는요. 얼마나 컴퓨터가 작은 many smaller things 많은 것들인가 많은 자그마한 것들인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들인가 정말로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근데 그것이 뭐냐면 combined 뭐뭐로 과거 분사구문 되겠네요 뭐뭐로 결합이 된 뭐로 make 뭐 하기 위해서 make something bigger 어떤 더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합된 아주 무수히 작은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좀 길었습니다만은 컴퓨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부품에서부터 겉모습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얼마나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나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큰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나 너는 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작은 부품이 의미가 있어 라고 작은 부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전체 맥락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는요, is not just a computer. 그냥 단순히 컴퓨터 한 대가 아닙니다. It's metal, 철로 만들어져 있고, glass, 유리고요, 플라스틱이고요, 또 screw 하면 우리가 나사,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죠. 나사, 그리고 spring, 그리고 wire 하면 전선이죠. copper는 구리, 그리고 ink, electricity, 뭐 전기, 그리고 and so much more 또 그 밖에 많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죠.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 tiny things, 아주 tiny parts, 아주 자그마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컴퓨터는 컴퓨터지만 그 안에 많은 부품들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As technology evolves. 자, 과학기술이 evolve 하면 evolve 뭡니까? 진화하다죠. 우리 포켓몬스터 보면 evolution, 진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evolve 하면 진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reliability,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이죠. 그래서 reliability, 신뢰성, 그 다음에 complexity, 복잡성. 여러분들 느꼈죠? 이미 우리가 방금 읽고 있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어떤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자그마한 부품들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고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4번에 보세요. 4번에 갑자기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뭐 그럴듯해요. 그런데 reliability, complexity, and energy issue, 또 에너지 문제가 have become 뭐가 됐다? prime consideration. 바로 prime 하면 가장 중요한 제1의 consideration. 우리 고려 대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 대상. 어디에서? 컴퓨터 디자인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던 것과 전혀 컴퓨터라고 하는 키워드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만큼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besides, 게다가 뭐뿐만 아니라 traditional measure, 바로 이런 전통적인 척도, 뭐 같은 것들 such as cost, 비용이라든지 area 맞죠? area, 면적, 그리고 performance,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을 컴퓨터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뢰성이라던가 복잡성이라던가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 컴퓨터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의 consideration, 바로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려 대상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디자인하는데 과거에 있어서 컴퓨터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척도가 뭐였냐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 면적은 얼마나 큰가, 성능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옛날부터 컴퓨터를 디자인하는데 필요했던 척도가 이제 기준이잖아요. 그죠? 기준이었다라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컴퓨터의 신뢰성, 얼마나 복잡한가,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얼마나 전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혀 딴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how those small parts come together. 자, 여기서는요, 주어가 어떻게 이런 작은 부분들이요, come together, 합해지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bigger parts. 그러니까 더 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어떻게 합쳐졌느냐 하는 것은요, what matters입니다. 이런 거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우리 여기서 what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what이 뭐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걸로 또 많이 명사 자리에 쓰이면은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우리 관계대명사는 뭐 which나 that이나 who만 있는 걸로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행사 앞에 나오는 명사랑 플러스 관계대명사 합쳐진 게 대명사, 합쳐진 게 이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인데 걔가 what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matters 하면 동사로서 문제가 되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할 때 뭐가 문제야 할 때 그 matter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다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날린 형태인데 지금 이거를 고치면 뭘로 고칠 수 있다? 앞에 나오는 근데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the thing, 어떤 건데 관계대명사가 그냥 위치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수능 영어에서 많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 이제 that이냐 what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는 that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at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게 그래서 w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what matters가 문제가 되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what 자체가 관계대명사 역할도 하면서 뭐도 가지고 있다? 선행사, 명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의미가 없는 the thing, which라고 해석을 해주면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것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what을 무조건 의문사, 무엇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명사 자리에 쓰이면은 수업만 하면 종이치네요.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죠? how, 어떻게 이것들이 합쳐졌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how often,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되다, 즉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더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들이 모였느냐, 어떻게 모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but how often do we take the time to think about the facts?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건 우리가 얼마나 가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자주 가집니까? 시간을 내기는 하십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이 없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 대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생각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어떤 object,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tiny things, 작은 것들, 작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 예문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조금은 추상적인 그림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라는 거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더라. 그 다음에 2번에 컴퓨터는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3번은 컴퓨터는 다양한 부품들로 되어 있어. 4번 신뢰, 복잡, 에너지 문제가 컴퓨터 설계에 중요해. 5번 작은 것에 대한 생각이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혼자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니까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4번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타우스과 그의 co-workers, 그의 동료는요, have already 이미 found,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strong evidence, 강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뇌가 can be healed, 이 치료가 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손상받은 뇌가 치료될 수가 있더라. 무엇에 의해서? by plasticity. 자, plasticity 하면 가소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소성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가소성? 가소성은요, 어떤 형태를 만들기 쉬운, 형태를 바꾸기 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소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요, 모양을 또는 형태를, 상황을 바꾸기 쉬운 것을 우리가 플라스틱, 형용사로 플라스틱.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쓰는 플라스틱 있죠? 그런 것들이 기존의 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형체를 바꾸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가짜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형태를 바꾸기 쉬운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우리 신용카드 있죠. 그거를 영어권에서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Do you have plastic?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카드 갖고 왔냐? 이런 거 말할 때. 근데 여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형태를 바꾸기 쉬운, 형태를 만들기 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티시티니까 요거는 형태를 만들기 쉬운 정도 또는 형태를 바꾸기 쉬운 상태, 즉 플라스틱시티라고 하는 가소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어떠하다고요?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뇌는요, 형태가 바뀌고 내용이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바뀌기 쉽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소성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가 있다. can be healed. 그것이 이 글 전체를 꿰뚫어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내용은 조금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타업과 나머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의 사실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mazingly, 놀랍게도 some people who have lost the use of an arm through stroke. 자, stroke라는 표현 아마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이랍니다. 어떤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쓰러지시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걸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우리 육체적 손상이 생기게 되죠. 우리 뇌가 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트로크,
뇌졸중을 통한 한쪽 팔 하나의 사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have been trained, 뭐 될 수 있다? 수동태네요, 그죠? trained, 훈련 받았습니다. to use it, 그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근데 무엇을 하면서요? having the good arm, 여기서 good arm은 어떤 arm이겠습니까? 당연히 장애를 입은 팔 말고 다른 팔을 이야기하겠죠? 그 팔을 여기서 have가 사역시키는 겁니다. 좋은 팔은요, 상태가 좋은 팔은 어떻게 만들고? restrained, 억제되게,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and being forced, 압박을, 강요를 받는 거죠. 뭐라고? to use an apparently, 분명히 겉보기에는 dead one, 죽은 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한쪽 팔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한쪽 팔은 멀쩡하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팔을 계속 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아픈 팔은 오히려 못 쓰게 묶어두고, 그러니까 멀쩡한 팔은 못 쓰게 묶어두고 아픈 팔을 무조건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그것이 a technique, 하나의 기술인데 그 that is called 뭐라고 불리우냐면은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라고 하는데 줄여서는 이제 CI, 즉 constraint이 이 제한하다, 통제하다, control의 의미거든요. induce는 유도하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강제로 유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치료법, 이렇게 운동하는 치료법. 그래서 강제 유도 운동 치료,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고유 명사에 가깝기 때문에 막 의도적으로 이런 규칙을, 치료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줄여서 CI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CI가 뭡니까? 멀쩡한 팔은 가만히 놔두게 하고 오히려 아픈 팔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어떻게 상태가 나아질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뇌가 어떤 가소성이라고 얘기했죠. 뭔가 계속해서 변한다. 그럼 뇌가 이제 부상을 입어서 내가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됐으니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 가소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1번이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되는 부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2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even though the part of the brain that controlled the arm was damaged. 자, 주어가 조금 길어졌는데, 자, 팔을 control, 통제하는 그런 뇌의 일부가 뭐일지라도 even though니까 damaged, 파괴,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the CI movement, 아까 이야기했죠. 이 행동을 어떻게 한다? 강제 유도 행동 운동 치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유도 행동 치료 방법이 뭐 하더라? force, A to B죠. A가 B 하도록 강요하다죠. 강제하다. 뭐가? 뇌가 open up, 열도록, 무엇을? 새로운 영역을 열도록 in order to move the dead limb. lim은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이야기하는데 아까는 우리가 팔이 예였으니까 여기서는 팔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어있는 팔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강제로 열도록 뇌한테 억지로 시키는 게 바로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한쪽 팔을 못 쓰는 환자의 멀쩡한 팔을 묶어둔다면 이 아픈 팔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뇌의 가소성, 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 plasticity, 이것에 연관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뇌의 가소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는 한번 그렇게 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변하지 않아, 한번 결정되면 끝이야 라고 한다면 뇌 손상을 입으면서 팔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구히 장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고 하는 이 CI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뭐하게 만들더라? 죽은 팔을 움직이게, 사람의 뇌가 새로운 영역을 오픈하도록 만들더라. 새로운 능력의 영역을 개척하도록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도 내용, 앞서 내용과 연결되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learning something well needs less brain power, not more. 자, 벌써 조금 느낌이 왔죠? 방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뇌가
가소성이라고 하는 속성에 따라서 치료될 수가 있다. 새로운 부상 입은 영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닌 새로운 영역을 오픈할 수 있다, 열 수 있다, 뇌는 변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학습, learning something, 뭔가를 잘 배우는 것은, 제대로 된 학습은 need less brain power, 뇌의 힘을 덜 필요로 합니다.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It makes your brain more efficient. 그것은 뭐냐면 너의 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때까지 읽은 것 중에 선생님이 효율의 효자 꺼낸 적 있습니까? 없죠?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3번 보기는 명백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볼까요? Similar result, 유사한 결과가 have been produced,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With a speech impairment. 자, impairment 장애인데 speech니까 언어 장애가 되겠네요. 말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나 아니면 even dyslexia 하면 난독증,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자기가 망가진 부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또는 이 뇌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뇌의 가소성을 활용한 이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4번 또한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의 의학에 가까운 이 글의 주제에 걸맞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Although this research is still in its early days. 자, 이런 연구가요, 여전히 어떤 단계에 있어요? 그것의 early days, 바로 초기 단계 안에 여전히 있지만 미카엘 머제니치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샌프란시스코, 아유 기네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사람이 믿습니다. 뭘 믿냐면 the brain's plasticity, 그래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may really, 정말로 가능하게 하다, 우리로 하여금 protect, 보호하다, 우리 스스로를 뭐에 반해서 age decline, 우리가 나이 들면요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감소, 감퇴, 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원래 decline은 감소인데 age decline이니까 나이가 들면서 뭐가 줄어요? 능력이 줄어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노화라고 하죠. 그래서 age decline은 노화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의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노화에 대항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정말로 이 방법이 노화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것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느려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완전 젊은 사람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아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바로 뭐였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가소성, 바로 뇌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장애를 입은 부위를 치료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아픈 부위가 생기는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뇌의 가소성이다. 우리의 뇌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노력 여부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도 보면요, 강제 유도 운동을 통해서 장애를 입은 팔을 다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2번, 뇌가 손상을 입더라도 죽은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뇌가 새 영역을 열었다. 3번에 제대로 학습하면,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 때문에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4월 24일 무슨 날입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최 3월 학력평가일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학교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추후에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4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지금 날짜가 4월 16일 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4월 24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12월 이후에 작년 2019년 12월 이후에 1월, 2월, 3월, 4월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죠. 여러분들의 갈고 닦은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50점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70점 이상이 몇 명인지, 1등급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선생님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월 24일 날 금요일에 직접 얼굴로 보고 인사하도록 하죠. 예습복습 철저히 해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영현이었습니다.